그 다음에는 양명인이라고 있습니다. 양명인. 양명인은 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거하고 상대되는 태양인. 이것은 아까 얘기한 태양인하고 혼돈하지 말으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양인이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체질론에 가면은 헷갈립니다.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체질하고는 또 하나가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태음경락이 발달된 사람은 우선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이 길거나 굵습니다. 의식주가 좀 풍부한 대신에 좀 욕심이 많죠. 살이 찔 확률이 많아요. 잘 보세요, 옆에서. 살이 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이 두툼하고 굵습니다. 그러면 살 빠지기가 좀 힘들어요, 선천적으로. 아주 좀 맵게 먹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유별나게 길다, 섬세하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합니다. 남자가 몸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바르르 떨죠. 피아노 소리 한 번만 착 들어도 벌써 외웁니다. 모차르트 같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길거나 섬세하게 잘 발달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심장과 신장, 콩팥하고 심장이 잘 발달돼가지고 양방에서도 요새 새끼손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있거나 선천적으로 짧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라도 이건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다고 지금 이제서 알고 있어요. 이제 겨드랑이에서 나가는 새끼손가락의 이 수소음 신경이라는 게. 그런데 유별나게 또 가운데 손가락이 유별나게 길고 손바닥을 이렇게 딱 펴보면 여기에 파란 핏줄이 많아서 푸른 색깔이 많이 동한다. 이런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엄지발가락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엄지발가락만큼은 이상하게 요거하고 요거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손바닥 좀 펴보세요. 그러면 손금 보는 거 아닙니다. 경락의 허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별나게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우리 아들은 말이야 이상하게 엄지 손톱에만 자꾸 이게 허연 것도 끼고 손톱이 잘 안 자라요. 그러면 멀리서 보더라도 퉁퉁한 친구는 아니겠구나. 좀 마른 치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뚱뚱해가지고 이 손톱에 관계되는 양명조금에 관계되는 기운이 없든지요. 어쨌든 요거는 엄지, 그렇죠? 요거는 새끼, 예? 새끼 이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그 다음에 요건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가운데 손가락이 길어요. 얘는요 그냥 암기력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요. 그런 애들한테는 함부로 혼내지 마세요. 반발심이 셉니다. 리더십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바이오리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우리들의 6가지 경락의 체질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양명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머리가 좋고 날카롭고 둘째 발가락하고 둘째 손가락으로 유별나게 흘러가는 경락이거든요. 둘째 손가락이 유별나게 잘 발달되어 있고 둘째 발가락이 길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살이 잘 안 찝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소모력이 많아요. 그리고 음식탐이 별로 없어요. 머리가 날카롭습니다. 그 대신 결점이 있다면 남의 잘못을 굉장히 아프게 잘 지적을 하죠. 양명인이라고 합니다. 양명인. 이런 음양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 안에 흘러댕기는 12가지 경락이요. 여러분들의 오장육부의 허실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침을 놓을 때에도 우리가 뭔가 증상이 잘 안 나타나면 이걸 잘 봐가지고 맥을 봐가지고 아하, 요 사람은 좀 말랐다. 그러면 태음 경락을 보여주고 요 경락은 닦아줍니다. 조금 달고 시게 먹으라고 그러고 약간 매운 음식은 끊으라고 합니다. 태음 경락이 발달된 사람은 매웁게 먹으라고 그러고 달고 신 걸 끊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 경락이라는 건 새끼 발가락하고 새끼 손가락으로 합니다. 새끼 손가락의 바깥쪽으로는 태양 경락이 오르고 안쪽으로는 소음 경락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새끼 발가락, 특히 여기는 발가락을 많이 보면 돼요. 새끼 발가락이 유별나게 길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눈이 잘 아프질 않아요. 태양 경락이 발달된다는 건 족대양 방광경하고 해당되거든요. 그래 몸이 시원합니다. 조심성이 많아요. 그 대신 조금 겁을 잘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육경락상으로 태양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소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넷째 발가락하고 넷째 손가락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대담합니다.
그러고 남의 잘못을 잘 까먹어줘요. 아주 대담해요, 성격이. 그래서 용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판사나 검사 되는 사람들을 뽑으려면 그런 쪽에 해당하는 것 뽑으면 같은 과거를 합격해도 둘째 발가락을 긴 사람을 뽑았고 장군이나 대장을 뽑을 때는 넷째 발가락이 긴 사람을 뽑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족쇄양 담경이라고 그래서 대담하다. 뭐 곰술개 먹느니 넷째 발가락을 지압해 주는 게 낫죠. 불쌍한 곰 없애가면서 특히 지리산에 요새 반달곰 나타났다니까 이제 또 그냥 밀렵꾼들 말이죠. 1년에요 1,500억 원이래. 1,500억 원. 1,500억. 인간은요 크게 나눠보면 인간은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식물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는 정이 있는 거를 창조했어요. 정이 있는 거. 그래서 유정이라 이광수 씨의 소설에도 유정이 있던가요? 그렇죠? 그러면 무정이라 정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백목은? 이게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보다는 조금 저열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유정과 무정, 예를 들어서 하늘, 바람, 그리고 별, 태양, 달 이런 것들이 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정합니다. 무정해. 정이 없어요. 근데 정이 있는 거와 정이 없는 걸 둘을 창조했거든요. 정이 없는 거는 정이 있는 걸 의존하고 정이 없는 건 정이 있는 걸 의존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이 없다고 해서 아주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백목도요. 에이 이놈의 백목. 이렇게 한 백목과 이쁘다 한 백목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원자구조 소립자부터 타자는 쿼크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새 신물리학자들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관찰 대상은 관찰자의 감정여와 정서 여하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 이게. 태양의 빛을 입자 운동이냐 굴절 운동이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굴절 운동이라고 보면 굴절 운동으로 보이고 입자 운동으로 보면 입자 운동으로 보이고 파장 운동으로 보이면 파장. 자기가 선입관을 가지는 데 따라서 아주 미세하게 다 쪼갠 색의 코끝점 가면요 그 사람이 보는 데 따라서 물질도 달라진대요. 집에 있는 빗자루 몽댕이 하나라도 함부로 에이 이러면 새끼 하지 말고 고맙다 너 때문에 잘 썼다 이러세요. 그러면은 복이 결국 나한테 옵니다. 1975년도에서 1976년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에서 제가 행자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행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머리는 안 깎고 주지 이 양말에다가 들어간 이 양복을 이렇게 넣고 펄렁펄렁 하면서 뛰어다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머리 깎고 있는데 저 혼자 머리 기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머리 깎은 게 부러워 보이는 거 있죠. 미치겠어요. 머리 좀 깎아달라고. 그래도 안 깎아줘요.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아니라다가 이놈이 성질은 급해갖고요. 벙쩍 뛰다 보면요. 이제 부엌을 절에서는 채공간이라고 그러는 채공간. 부엌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두 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나면 공양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붓도막에다 불도 이제 피고 거기서 150분, 200분 되는 쌀밥 특히 그때 저 밑에 마을에서 찰밥 공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 보면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찹쌀을 해갖고 오지 찹쌀만 들고 와요. 찹쌀만. 그러면요 이 5사람이요 150분, 200분의 이 찹쌀밥 하는 게 이따만합니다. 시루가 이만해요. 새로 만든 시루 비슷한 건데 이만한 건데 시루뽕 있죠. 시루뽕 밀가루에 붙이는 것만 해도 한 바퀴 돌아야 돼. 한 바퀴 이렇게. 우와. 근데요 그때 지금은 입적하셨지만 그 큰 스님 구산 스님은요 이렇게 행자들이 일하는 데 와가지고 저 수채구멍에 이 밥풀떼기 하나로 떨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먹으라 소리 하네요. 본인이 얘들아 바늘 갖고 온 바늘로 딱 찔러갖고 휘 씻어가고 잡수신대요. 그러니 하나라도 내비를 수가 있나 이거. 그러니 그 시루뽕을 누가 먹었겠어요 전부. 한 번만 찰밥 공양 누가 올라왔다면 우리는요 찰밥은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놈의 시루뽕 다 먹. 밀가루도 이만한 거 있죠. 이만한 거 그렇죠. 찰밥 만들 줄 모르시죠? 젊은 친구들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젊은 여학생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한번 비빈 다음에 콩 삶은 물, 검은 물을요 또 뿌려가면서 소금 살살 뿌려가지고 우와
시루뽕이 또 딱딱 다 퍼놓고 다 들어가면 딱딱해진 거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와, 그때 시루뽕 먹던 생각하면요, 밀가루 떡만 봐도 지금도 막 붓도증 올라오려고. 그때 그 시절입니다.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도 아마 스님 노릇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 행자생활 때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송광사 특히 송광사 행자생활 6개월만 하면 다른 뭐 돼서 스님 노릇 뭐 한 1, 2년인가 보다 더 고생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주 자부심을 저도 느낍니다. 비록 쫓겨났어도. 얻어맞아도 금반짝도 얻어맞을 꼴이죠. 예? 그런데 그때 이 채공간에서 뭘 이렇게 들고 이제 저쪽에 이제 큰 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스님들하고 좀 나이 잡수신 스님들 이제 공양하실 적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밥상을 또 갖다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로 공양이라고 해서 이런 거 밥 같은 거 통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분들 따로 갖다 보면요. 꼭 여기 있는 게 뭐라 그래요? 그 문지방도 아니고 위에는 이 나무에 꼭 가서 부딪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15일 내내. 그 나중에는요. 이게 이만큼 커지더니 세상에 제 코보다 더 커진 거 있죠. 이만큼. 그래 옆에서 아이고 김행자 또 부딪혔군. 그 한의학을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병을 고쳤어? 스님들이 좀 조심하지 그래. 그래서 조심한다고 해도 여기만 가면 어느 날은요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나한테 와서 부딪히더라고. 이제는 그때마다 이놈의 새끼 너 무생물이 감히 정의 있는 인간 호모사피엔스 만물의 영장을 갖다가 패 이놈의 새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피차 안에 감정이 생기는지 꿈에서도 이놈이 와서 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 보면 또 욕을 안 걸려야지. 근데 저쪽에서 부르긴 하지 막 우리 5명이 그때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막 하다 보면 또 김행자 빨리 가서 갔다 와. 당신이 제일 늦게 들어왔잖아. 그러면 들어가다 보면 또 부딪혀 있어요. 몇십 번 부딪히고 나니까 대책이 없어요. 어느 날은 진짜 이게 나한테 한 번씩 아파트로 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있더라고요. 무생물 무시하지 마세요. 빗자루 귀신이 없다고요? 달걀 귀신이 없다고요? 미워하면 개들도 우리한테 복수합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돌 하나도 사랑하면 돌이 저들한테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선방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맨날 깻잎 좀 더 줘, 깻잎 좀 더 줘, 국수 좀 삶아줘 하는 아주 우리가 미워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행자들을 괴롭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보고 계신지. 일라. 오늘 저녁 때문에 국수 좀 삶아줘 말이야. 우리 선방에서 공부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선방에서 앉아있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만 같아도요 엄청나게 잡수신다.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나중에 앉아보니까. 예. 아이고, 이 선방에서 앉아있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다는 게 이게 사람 죽일 일이라고요. 옛날에 어떤 일하는 부목이 맨날, 스님들은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아 밥 달라, 뭐 달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말이지. 나는 소 몰고 말이지. 밭 갈아갖고,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앉아만 있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선방에 있는 윤화 스님이라고 이제 방장 스님 밑에서 이렇게 죽 비치는 스님이 그럼 들어와서 여기 좀 앉아봐. 그러니까 이게 딱 30분 앉아서 절이죠? 약간 복숭아뼈 불이 나는 거 드죠? 그러고 또 이게 나팔정진이라고 그러면 또 어느 때 보면 밤새도록 그냥 앉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딱 사흘인가 나흘인가 앉아있더니 죽어도 못하고 제발 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나가더래요.